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감동의 눈물과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은 겨울철에 집안에서도 두꺼운 옷을 입고 계시나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놀라운데요. 영하 30도 캐나다 한복판에서 반팔 차림으로 생활하는 한국 남편과 캐나다 아내의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요? 바로 우리나라의 자랑스러운 온돌 기술 때문이죠. 캐나다 현지인들이 깜짝 놀란 한국의 온돌 문화. 그리고 그 온돌이 한 가정에 가져다준 기적 같은 변화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온돌이라고 하면 여러분도 잘 아시죠?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따뜻한 바닥 난방 말입니다. 그런데 이 온돌이 캐나다에서 어떤 기적을 만들어냈는지 정말 놀라우실 거예요.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행운이 깃들 거예요. 이야기의 주인공은 캐나다 퀘벡 출신의 메간 스콧입니다. 32살인 메간은 평범한 캐나다 여성이었죠. 캐나다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바로 혹독한 추위입니다. 메간의 고향은 겨울이면 영하 30도까지 내려가는 곳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메간은 겨울만 되면 집안에서도 두꺼운 스웨터를 입고 살았습니다. 전기난로 앞에서 떨며 지내는 게 일상이었죠. 엄마,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추워요? 어린 메간이 어머니에게 물어보면 어머니는 항상 이렇게 답했어요. 얘야, 캐나다 겨울이 원래 이래. 참고 살아야지 뭐. 그렇게 메간은 추위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며 자랐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죠. 겨울이면 집안에서도 양말을 신고 두꺼운 옷을 입고 지냈어요. 메간의 부모님 댁도 늘 손발이 시려울 정도였죠. 특히 겨울밤에는 전기장판 없이는 잠들기 어려웠습니다. 캐나다 북부 지역의 겨울은 정말 혹독했거든요. 집안 온도가 10도 밑으로 내려가는 날도 있었어요. 난방비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겨울철 한 달 난방비가 $500를 넘나들 정도였으니까요. 메간의 아버지는 항상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이 추운 날씨가 언제까지 계속될까? 정말 캐나다에서 태어난 게 원망스러워. 어머니도 마찬가지였어요. 관절염 때문에 겨울이면 무릎이 시려서 걷기도 힘들어했습니다. 그런 메간에게 인생을 바꿀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한국으로의 교환학생 프로그램이었어요. 메간은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았는데 특히 한국의 K-팝과 K-드라마에 푹 빠져 있었습니다. 한국에 가서 직접 그 문화를 체험해보고 싶어요. 메간은 부모님을 설득했고 결국 서울의 한 대학으로 교환학생을 가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는 걱정했어요. 한국이 얼마나 먼 나라인데, 그리고 언어도 다르고. 하지만 메간의 의지가 확고해서 결국 허락해 주었죠. 딸이 그렇게 원한다면 뭐 어쩌겠니? 2019년 9월 메간은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처음 느낀 한국은 생각보다 덥고 습했어요. 와, 여기는 캐나다보다 훨씬 따뜻하네요. 메간은 신기했죠.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경험은 겨울이 되어서부터였습니다. 11월 말 한국에도 겨울이 찾아왔어요. 메간은 당연히 캐나다에서처럼 두꺼운 옷을 준비했습니다. 캐나다에서 가져온 두꺼운 패딩과 털모자, 장갑까지 완벽하게 준비했죠. 그런데 서울의 겨울은 메간이 생각했던 것과 달랐습니다. 물론 춥긴 했지만 캐나다만큼 혹독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기숙사 룸메이트인 지수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밖은 영하 5도인데 지수는 기숙사 방에서 반팔 티셔츠에 반바지 차림이었습니다. 지수야, 춥지 않아? 메간이 물어보자 지수는 웃으며 답했어요. 왜? 전혀 안 추운데. 오히려 더워서 창문 좀 열까? 메간은 정말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 밖은 추운데 방 안은 마치 여름 같았거든요. 메간은 자신이 착각하고 있는 건 아닌지 온도계를 확인해 봤어요. 방 안 온도는 22도였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따뜻한 거죠? 메간아, 너 우리나라 온돌 몰라? 지수가 바닥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바닥이 따뜻해? 이게 뭐야? 메간은 호기심에 바닥에 손을 대어봤어요. 정말 따뜻해. 그때까지 메간은 바닥 난방이라는 개념을 몰랐습니다. 캐나다는 벽에 달린 라디에이터나 천장의 온풍기로 난방을 했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온돌은 바닥 전체가 따뜻했어요. 이거 완전 신기해. 바닥이 이렇게 따뜻하니까. 발이 안 시려워. 메간은 처음으로 겨울에 맨발로 다니는 경험을 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리고 그날 밤 메간은 온돌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어요. 와, 이게 천국이구나. 평생 처음 느끼는 따뜻함이었습니다. 발끝부터 온몸이 포근해지는 느낌, 마치 거대한 온수매트 위에 누워있는 것 같았죠. 캐나다에서는 겨울밤에 침대에 들어가도 이불이 차가워서 한참 동안 몸을 움츠리고 있어야 했는데 온돌은 달랐습니다. 바닥 자체가 따뜻하니까 이불도 금세 따뜻해졌어요. 그날 밤 메간은 정말 푹 잤습니다. 겨울에 이렇게 편안하게 잠든 것은 처음이었어요. 다음날 메간은 부모님에게 국제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한국에는 바닥이 따뜻한 집이 있어요. 뭔 소리니? 바닥이 따뜻하다고? 어머니는 믿지 못했어요. 정말이에요. 온돌이라고 하는데 바닥 전체에서 열이 나와요. 겨울인데도 맨발로 다닐 수 있어요. 메간의 흥분된 목소리에 부모님도 신기해했습니다. 그런 기술이 있다니. 정말 신기하구나. 아버지도 놀라워했어요. 우리도 그런 집에서 살고 싶네. 그날부터 메간의 한국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겨울이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숙사 방이 너무 따뜻해서 창문을 열어놔야 할 정도였죠. 친구들과 바닥에 앉아서 과자를 먹고 공부하고 수다를 떨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왜 바닥에 앉아서 생활하는지 이제 알겠어. 메간은 한국의 좌식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바닥이 따뜻하니까 바닥에 앉는 게 오히려 더 편했거든요. 의자보다도 더 편안했습니다. 룸메이트 지수도 메간의 변화를 재미있게 지켜봤어요. 메간아, 너 이제 완전 한국 사람 같아. 겨울인데 반팔 입고 다니니까. 정말 그랬습니다. 메간은 12월에도 기숙사 방에서 반팔을 입고 지냈어요. 캐나다에 있는 친구들에게 사진을 보내면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메간, 너 정말 한국에 있는 거 맞아? 겨울인데 왜 반팔을 입고 있어? 친구들은 믿지 못했어요. 온돌이라는 게 있어서 바닥이 따뜻해. 정말 신기한 기술이야. 메간은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겨울을 보내며 메간은 온돌의 매력에 완전히 빠졌습니다. 하지만 더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바로 준호와의 만남이었습니다. 준호는 메간이 다니던 대학 근처에서 웹툰을 그리는 프리랜서 작가였죠. 둘이 만난 건 정말 우연이었어요. 어느 추운 12월 저녁, 메간은 기숙사 근처 카페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정전이 되었어요. 카페 전체가 깜깜해졌죠. 왜 갑자기 불이 나갔지?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메간도 당황했어요. 캐나다에서는 정전이 되면 정말 큰일이었거든요. 추위 때문에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요. 메간은 즉시 두꺼운 코트를 꺼내서 입었습니다. 그때 옆 테이블에 앉아있던 준호가 메간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괜찮으세요? 많이 당황스러우시죠? 준호는 영어로 말했어요. 네, 좀 그래요. 캐나다에서는 정전이 되면 정말 무서워요. 메간이 답했습니다. 아, 캐나다에서 오셨구나. 여기는 괜찮아요. 온돌이 있으니까 정전이 되어도 따뜻해요. 준호의 말이 맞았습니다. 비록 전기는 나갔지만 바닥은 여전히 따뜻했어요. 가스로 작동하는 온돌이었거든요. 정말 신기해요. 캐나다였다면 지금쯤 벌벌 떨고 있을 텐데. 메간은 감탄했습니다. 온돌은 우리나라의 자랑이에요. 몇천 년 전부터 사용해온 기술이거든요. 준호가 자랑스럽게 말했죠. 그렇게 둘은 자연스럽게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웹툰 작가였고 메간은 마케팅을 전공하는 학생이었어요. 웹툰이라는 게 정말 한국 문화의 특징이네요. 맞아요. 우리나라는 디지털 콘텐츠 강국이거든요. 둘은 서로의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며 금세 친해졌습니다. 준호는 메간에게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알려주었고 메간은 캐나다의 생활을 소개해 주었어요. 정전이 복구되고 나서도 둘은 계속 대화를 이어갔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국 전통 문화 구경시켜 드릴까요? 한옥도 가보시고. 준호가 제안했습니다. 정말요? 좋아요. 메간은 기뻤어요. 그렇게 둘의 데이트가 시작되었죠. 다음 주말 준호는 메간을 북촌 한옥마을로 데려갔습니다. 와, 이 집들도 온돌이 있어요? 메간이 물어봤어요. 당연하죠. 한옥의 온돌은 정말 예술이에요. 아궁이에서 불을 지피면 굴뚝까지 연기가 지나가면서 바닥을 데우는 원리거든요. 준호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옥마을을 구경하며 메간은 더욱 감탄했어요. 정말 과학적이네요. 환경 친화적이고 효율적이에요. 그렇죠?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담긴 거예요. 준호도 뿌듯해했습니다. 그날 저녁 둘은 전통찻집에서 따뜻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바닥에 앉아서 말이죠. 한국에 와서 가장 놀란 게 바로 이거예요. 바닥에 앉는 문화. 메간이 말했습니다. 바닥이 따뜻하니까 가능한 일이죠. 서양에서는 의자 문화가 발달했지만 우리는 온돌 때문에 바닥 문화가 발달한 거예요. 시간이 흐르면서 둘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준호는 메간에게 한국 문화를 알려주었고 메간은 준호에게 서양 문화를 소개해 주었죠. 특히 메간은 준호의 웹툰 작업실을 구경하면서 놀랐어요. 여기도 온돌이 있네요. 내일 겨울에 작업하려면 온돌이 필수죠. 발이 차가우면 집중이 안 되거든요. 준호의 작업실은 작지만 아늑했습니다. 온돌 덕분에 겨울에도 따뜻했고 준호는 바닥에 앉아서 작업을 했어요. 메간은 처음으로 한국식 생활을 체험했습니다. 바닥에 쿠션을 깔고 앉아서 차를 마시고 과자를 먹으며 웹툰을 구경했어요. 이렇게 편할 줄 몰랐어요. 의자보다 훨씬 편해요. 그렇죠? 바닥이 따뜻하니까 오히려 더 편하네요. 준호의 설명에 메간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메간은 준호의 작업실에서 늦은 시간까지 머물렀습니다. 준호가 웹툰을 그리는 모습을 구경하고 한국의 다양한 문화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대화를 나누다 보니 어느새 밤 10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메간은 기숙사로 돌아와서 부모님에게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한국 남자친구가 생겼어요. 뭐? 남자친구? 어머니가 놀랐어요.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한국 문화를 많이 알려줘요. 그래? 어떤 사람인데? 웹툰 작가예요. 그리고 온돌에 대해서도 잘 알아요. 부모님은 메간의 밝은 목소리에 안심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죠. 메간아, 너 한국에서 계속 살 생각이야? 아버지가 물어봤어요.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한국이 정말 좋아요. 특히 겨울이 이렇게 따뜻한 줄 몰랐어요. 메간의 답에 부모님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은 기뻤지만 너무 멀리 떠나가는 것 같아서 아쉽기도 했죠. 메간과 준호의 관계는 날이 갈수록 깊어졌어요. 둘은 서로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받아들였죠. 준호는 메간에게 한국의 아름다운 면을 보여주려고 노력했고 메간은 한국 생활에 점점 적응해 나갔습니다. 하지만 메간의 마음 한편에는 항상 캐나다에 있는 부모님에 대한 걱정이 있었어요. 2020년 1월 메간은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교환학생 기간을 연장하기로 한 거예요. 한국 생활이 너무 좋았고 준호와의 관계도 진전되고 있었거든요. 부모님에게 연장 소식을 알렸을 때 어머니는 걱정스러워했어요. 메간아, 너무 오래 있는 것 아니야? 엄마는 외롭다. 엄마, 조금만 더 있을게요. 한국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어요. 메간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특히 온돌 문화에 완전히 매료된 상태였거든요. 준호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메간은 한국의 더 깊은 문화를 이해하게 되었어요. 온돌뿐만 아니라 한국의 가족 문화, 음식 문화, 정서 등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특히 준호의 가족들을 만나면서 한국의 따뜻한 가족 문화를 느꼈어요. 준호의 어머니는 메간을 친딸처럼 아껴주었고 아버지도 메간을 환영해 주었습니다. 우리 아들이 좋은 여자친구를 만났구나. 준호 어머니의 말에 메간은 정말 감동받았어요. 메간과 준호의 연애는 달콤하게 이어졌습니다. 2020년이 되면서 메간은 교환학생 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했어요. 한국 생활이 너무 좋았거든요. 하지만 그의 전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19 때문에 캐나다로 돌아가기도 어려운 상황이 되었죠. 메간아, 괜찮아? 부모님이 많이 걱정하시겠어.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네, 괜찮아요. 오히려 한국이 더 안전한 것 같아요. 방역도 잘 되어 있고. 실제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은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죠. 메간은 한국 정부의 체계적인 방역 시스템에 감탄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메간이 걱정되는 건 캐나다에 있는 부모님이었어요. 엄마, 아빠 괜찮으세요? 영상통화를 할 때마다 메간은 부모님의 안색을 살폈습니다. 우린 괜찮다. 하지만 집에서만 지내니까 좀 답답하네. 아버지가 말했어요. 그리고 겨울이라 난방비도 많이 나와서 걱정이야.
메간은 마음이 아팠습니다. 자신은 한국의 따뜻한 온돌방에서 편안하게 지내고 있는데 부모님은 추운 캐나다에서 난방비 걱정을 하며 지내고 있다니요. 코로나19로 인해 실내에 머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메간은 온돌의 장점을 더욱 실감했어요. 하루 종일 집에 있어도 발이 차갑지 않았고 바닥에서 생활하는 것이 의자에 앉아 있는 것보다 훨씬 편했습니다. 온돌 덕분에 집안 공기도 건조하지 않았어요. 복사열로 난방을 하니까 공기순환이 자연스러웠거든요. 준호야, 우리 부모님 집에도 온돌을 설치할 수 있을까? 메간이 갑자기 물어봤어요. 기술적으로는 가능하겠지만 캐나다 기후와 건축, 구조를 고려해야 할 것 같은데 준호가 고민하며 답했습니다. 한번 알아볼까? 정말 부모님이 따뜻하게 지내셨으면 좋겠어. 메간의 간절한 마음에 준호도 마음이 움직였어요. 그렇게 둘은 해외 온돌 시공에 대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준호는 웹툰 작업 틈틈이 온돌 기술에 대해 연구했고 메간은 캐나다의 건축법규와 기후 조건을 조사했어요. 생각보다 복잡하네. 캐나다는 우리보다 훨씬 춥잖아. 단열재도 더 좋은 걸 써야 할 것 같고. 연구를 시작하면서 준호와 메간은 온돌의 과학적 원리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어요. 온돌은 단순히 바닥을 데우는 것이 아니라 복사열을 이용한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이었습니다. 대류열과 달리 복사열은 공기를 직접 데우지 않고 물체를 데워서 균일한 온도를 유지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먼지가 날리지 않고 습도도 적절하게 유지되는 거였죠. 준호야, 이거 정말 과학적인 기술이네. 메간은 연구할수록 온돌에 매료되었습니다. 2020년 말 메간은 대학원 진학을 결정했습니다. 한국에서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싶었거든요. 부모님은 처음엔 걱정했지만 메간의 의지가 확고해서 결국 허락해 주었어요. 딸이 그렇게 원한다면 뭐 어쩌겠니? 하지만 건강 챙기고 자주 연락해라.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메간은 대학원에서 건축공학을 전공하기로 결정했어요. 온돌과 관련된 연구를 하고 싶었거든요. 한국에서의 생활이 길어지면서 메간은 점점 한국인처럼 생활하게 되었어요. 바닥에 앉아서 식사하고 겨울에도 집에서 반팔을 입고 다니는 게 당연해졌죠. 메간아, 너 이제 완전 한국 사람 같아. 룸메이트 지수가 웃으며 말했어요. 특히 메간은 한국의 겨울 문화에 완전히 적응했습니다. 온돌방에서 이불을 깔고 누워서 귤을 먹고 드라마를 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죠. 캐나다 친구들은 메간의 변화를 신기해했어요. 너 정말 한국인이 다 됐구나. 그런데 2021년 여름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캐나다 서부 지역에 기록적인 폭염이 닥친 거예요. 기온이 섭씨 49도까지 올랐다고 했어요. 헉, 이게 캐나다 날씨야? 메간도 믿을 수 없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많은 사람들이 에어컨이 없어서 고생하고 있다는 소식이었어요. 메간아, 부모님 괜찮아?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다행히 우리 집은 동부 지역이라 괜찮대요. 하지만 정말 놀랐어요. 메간은 안도했지만 동시에 깨달은 게 있었어요. 기후변화로 인해 전 세계 날씨가 극단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것을요. 겨울은 더 추워지고 여름은 더 더워지는 상황에서 에너지 효율적인 냉난방 시스템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었습니다. 그해 겨울 또 다른 뉴스가 있었습니다. 텍사스에 대한파가 몰아치면서 전력망이 마비되고 많은 사람들이 추위로 고생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이런 일이 캐나다에서도 일어날 수 있겠네. 메간은 다시 한번 부모님이 걱정되었습니다. 준호야, 정말 진지하게 온돌 연구해보자. 기후변화 시대에 온돌 같은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이 더욱 필요할 것 같아. 메간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맞아. 온돌은 친환경적이고 효율적이니까. 준호도 동의했습니다. 둘은 본격적으로 온돌 연구에 매진했어요. 준호는 웹툰 작업 외에 온돌 관련 자료를 수집했고 메간은 대학원에서 에너지 효율과 관련된 논문을 쓰기로 결정했습니다. 논문 주제는 한국 전통 온돌 시스템의 현대적 활용 방안이었어요. 연구를 하면서 메간은 온돌의 놀라운 장점들을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온돌은 복사열을 이용해서 효율이 높고 먼지가 날리지 않아서 건강에 좋고 습도 조절 효과도 있다는 것을요. 이런 좋은 기술이 왜 전 세계로 퍼지지 않았을까? 아마 기후 차이 때문일 거야. 그리고 각 나라마다 고유한 난방 방식이 있으니까. 준호가 답했어요. 하지만 기후변화로 인해 극단적인 날씨가 늘어나면 온돌 같은 효율적인 시스템이 더욱 주목받을 것 같아.
메간의 예상이 맞았습니다. 2022년 들어서 유럽의 에너지 위기가 닥쳤고 많은 나라들이 에너지 효율적인 난방 시스템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메간은 이 기회에 더욱 열심히 연구에 몰두했습니다. 논문을 쓰면서 메간은 온돌이 단순한 전통 기술이 아니라 미래 지향적인 친환경 기술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온돌의 원리를 현대 기술과 접목하면 더욱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2022년 메간은 대학원을 졸업하면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한국에 남을 것인지 캐나다로 돌아갈 것인지 말이에요. 준호와의 관계도 점점 진지해지고 있었거든요. 메간아, 우리 결혼할까? 어느 날 준호가 프러포즈를 했어요. 메간은 기뻤지만 동시에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준호야, 나는 정말 좋은데 부모님 생각을 하면 마음이 복잡해. 나도 알아. 부모님께서 많이 외로우시겠지. 준호도 이해했어요. 메간은 외동딸이었거든요. 부모님에게는 메간이 전부였죠. 메간의 고민을 알고 있던 준호는 오랫동안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메간아, 우리 캐나다 가서 살까? 정말? 너 진짜야? 메간은 깜짝 놀랐어요. 응. 웹툰은 어디서든 그릴 수 있잖아. 그리고 부모님 가까이에서 효도해야지. 준호의 말에 메간은 감동받았습니다. 한국 남자가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이국 땅으로 떠나겠다고 하다니요. 하지만 캐나다는 정말 추워. 너 견딜 수 있을까? 메간이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괜찮아. 우리 집을 한국처럼 만들면 되잖아. 준호가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온돌 깔고 단열재 좋은 걸로 하고 이중창도 설치하고. 준호는 이미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그리고 캐나다에도 한국 교민들이 많으니까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야. 메간은 준호의 진심에 감동받았습니다. 정말 고마워. 하지만 온돌 시공이 쉽지 않을 텐데. 괜찮아. 우리 지난 2년 동안 연구한 거 있잖아. 그리고 기술은 사람이 만드는 거니까 충분히 가능할 거야. 2022년 가을 둘은 결혼을 발표했습니다. 부모님들은 처음엔 놀랐지만 점차 받아들였어요. 특히 메간의 부모님은 준호가 캐나다로 오겠다고 하자 정말 기뻐했습니다. 정말 고마운 사위구나. 딸을 위해서 이국 땅으로 오겠다니. 메간의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준호의 부모님도 처음엔 걱정했지만 아들의 의지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아들이 행복하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결혼식은 한국에서 간단하게 치렀어요. 코로나19 때문에 소규모로 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죠. 결혼식에서 준호는 메간의 부모님에게 영상 메시지로 인사를 전했습니다. 캐나다에 가서 메간과 함께 따뜻한 가정을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효도하겠습니다. 메간의 부모님은 영상을 보며 감동의 눈물을 흘렸어요. 결혼 후 본격적인 캐나다 이주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가장 중요한 건 집을 구하는 일이었습니다. 메간의 부모님이 도움을 주기로 했어요. 메간 집 근처에 괜찮은 땅이 하나 있어. 거기에 집을 지어보는 게 어떨까? 아버지가 제안했습니다. 집을 직접 지으면 온돌 시공이 더 쉬울 것 같은데. 준호가 흥미를 보였어요. 맞아. 기존 집에 개조하는 것보다 처음부터 설계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메간도 동의했습니다. 그렇게 둘은 캐나다의 온돌하우스를 짓기로 결정했어요. 준비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건축법규를 연구하고 온돌 시공 업체를 찾고 자재를 구하는 일 등 해야 할 일이 산더미였어요. 생각보다 복잡하네. 캐나다에서 온돌 시공한 사례가 별로 없어서 참고할 자료가 부족해. 메간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준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온라인으로 전 세계 바닥 난방 사례들을 찾아보고 한국의 온돌 전문가들과 상담도 받았습니다. 유럽에서도 바닥 난방을 많이 쓴대. 우리 온돌과는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원리야. 가장 큰 문제는 캐나다의 혹독한 추위였습니다. 한국보다 훨씬 추운 기후에서도 온돌이 효과적으로 작동할지 의문이었어요. 단열재를 두껍게 하고 보일러 용량도 크게 해야 할 것 같아. 준호가 연구 자료를 보며 말했어요. 그리고 정전에 대비해서 비상전력 시스템도 필요할 것 같고. 메간도 캐나다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부모님이 따뜻하게 지내시는 모습을 보고 싶었거든요. 드디어 2023년 초 메간과 준호는 캐나다로 출발했습니다.
인천공항에서 가족들과 이별 인사를 나눌 때 메간은 눈물이 났어요. 한국에서 정말 행복했어. 고마워 모든 분들. 준호도 아쉬워했습니다. 한국 음식이 그리울 것 같아. 준호의 부모님은 아들을 꽉 안으며 말했습니다. 건강하게 잘 살아라. 그리고 온돌로 캐나다를 따뜻하게 만들어라. 캐나다에 도착한 첫날 준호는 충격을 받았어요. 2월에 퀘벡은 영하 25도였거든요. 헉, 이게 캐나다 겨울이구나. 메간의 부모님 집에서도 난로를 켜고 있었지만 온돌에 익숙해진 준호에게는 너무 추웠어요. 어머님 이렇게 추우신데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참고 살아야지 뭐. 우리 때는 더 추웠어. 메간의 어머니가 웃으며 답했어요. 하지만 준호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렇게 춥게 지내실 필요가 없는데 말이에요. 그날 밤 메간과 준호는 이불을 여러 장 덮고 잤지만 발끝이 시려워서 잠들기 어려웠어요. 준호야 정말 괜찮아? 너무 추우면 한국으로 돌아가도 돼. 메간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우리가 캐나다를 따뜻하게 만들어보자. 준호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온돌하우스 건축 준비가 시작되었어요. 캐나다에서의 첫 한 달은 정말 고생스러웠습니다. 준호는 한국의 따뜻한 온돌방이 그리워서 매일 한숨을 쉬었어요. 메간아 발가락 감각이 없어. 조금만 참아. 곧 집 짓기 시작하면 달라질 거야. 메간도 마음이 아팠지만 힘을 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준호는 매일 한국의 온도를 그리워했어요. 한국에서는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는데 캐나다에 와서야 온돌의 소중함을 절실히 깨달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발을 바닥에 딛는 순간부터 차가움이 온몸으로 전해졌거든요. 드디어 3월이 되어서 집터 공사가 시작되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현지 건설업체들이 온돌에 대해 전혀 몰랐거든요. 온돌이 뭐예요? 바닥 난방이라고요? 건축업자들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우리는 라디에이터나 온풍기만 설치할 줄 알아요. 준호는 답답했지만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수천 년 동안 사용해온 난방 기술이에요. 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방식이죠. 준호는 직접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내가 직접 온돌 설계를 하고 시공 방법도 알려줄게. 준호는 지난 2년간 공부한 모든 자료를 꺼내서 건축업자들에게 설명했어요. 봐요, 이렇게 바닥 아래에 배관을 깔고 온수를 순환시키는 거예요. 현대식 온돌은 물을 데워서 바닥 배관으로 순환시키는 방식이었습니다. 보일러에서 데워진 물이 바닥의 배관을 통해 흐르면서 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만드는 원리였죠. 처음에는 건축업자들도 반신반의했어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을까요? 당연하죠. 한국에서는 수천 년 동안 사용해온 검증된 기술이에요. 준호의 확신에 찬 설명에 점차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캐나다의 추운 겨울을 고려하면 바닥 난방이 매우 효율적일 것 같다고 건축업자들도 인정했어요. 기존의 라디에이터나 온풍기는 천장 쪽만 따뜻하고 바닥은 차가웠거든요. 하지만 온돌은 바닥부터 따뜻해지니까 전체적으로 효율적이었습니다.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이웃들도 구경하러 왔어요. 저 집에서 뭘 하는 거야? 바닥 난방을 설치한다던데. 바닥 난방? 그게 뭐지? 이웃들은 신기해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처음 보는 공법이었거든요. 준호는 기꺼이 설명해 주었어요. 온돌이라고 하는 한국의 전통 난방 방식이에요. 바닥 전체가 따뜻해져서 발끝부터 온몸이 포근해집니다. 정말요? 효율은 어때요? 기존 난방비의 30% 정도 절약할 수 있어요. 준호의 설명에 이웃들이 놀라워했어요. 온돌 시공 과정은 생각보다 복잡했습니다. 먼저 바닥에 단열재를 깔고 그 위에 온수 배관을 설치해야 했어요. 배관 간격도 중요했습니다. 너무 넓으면 온도가 고르지 않고 너무 촘촘하면 비용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준호는 한국에서 연구한 자료를 바탕으로 캐나다 기후에 맞는 최적의 배관 간격을 계산했어요. 캐나다는 한국보다 춥기 때문에 배관 간격을 좀 더 촘촘하게 해야 했습니다. 공사 중간에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역 신문 기자가 취재를 오겠다고 연락한 거예요. 한국식 바닥 난방을 설치하는 집이 있다며요? 네, 맞습니다. 온돌이라는 건데. 메간이 영어로 설명했어요. 정말 신기하네요. 취재해도 될까요?
신문 기사가 나간 후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공사 현장을 구경 오는 사람들이 늘어났어요. 정말 바닥이 따뜻해진다고요? 네, 곧 완공되면 직접 체험해보세요. 메간과 준호는 자신 있게 답했습니다. 배관 설치가 끝나고 나서는 시멘트 몰탈로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어야 했어요. 이 과정에서도 주의할 점이 많았습니다. 몰탈이 너무 두꺼우면 열전달이 늦어지고 너무 얇으면 배관이 손상될 수 있거든요. 준호는 현지 건축업자들과 함께 적절한 두께를 찾아갔어요. 캐나다의 건축 기준에 맞추면서도 온돌의 효율을 최대화해야 했습니다. 6월 말 드디어 집이 완공되었어요. 첫날 온돌을 가동하는 순간 준호는 울컥했습니다. 메가나 정말 따뜻해. 바닥에 손을 대보니 한국에서 느꼈던 그 포근함이 그대로 전해졌어요. 우리 해냈어. 메간도 기뻤습니다. 보일러를 가동한 지 30분 만에 바닥 전체가 따뜻해졌어요. 한국과 똑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준호는 바닥에 누워서 행복해했어요. 정말 그리웠어. 이 따뜻함. 그날 저녁 메간의 부모님을 초대했어요. 어머님, 아버님 신발 벗고 들어오세요. 부모님이 집에 들어서는 순간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이게 뭐지? 바닥이 따뜻해? 내 온돌이에요. 준호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메간의 아버지는 바닥에 주저앉아서 손으로 만져봤어요. 이거 완전히 다르네. 열이 아래에서 올라와. 맞아요. 복사열이라서 공기가 건조하지 않고 먼지도 안 날려요. 준호의 설명에 아버지가 감탄했습니다. 어머니는 더욱 놀라워했어요. 이제 겨울에도 맨발로 다닐 수 있겠네. 네, 반팔까지 입고 다니실 수 있어요. 메간이 웃으며 말했어요. 정말? 그럼 우리 집에도 이거 설치할 수 있나? 물론이죠. 그날 밤 부모님은 늦게까지 머물며 온돌의 매력에 빠졌어요. 이런 게 있는 줄 몰랐네. 한국 사람들은 정말 똑똑하구나. 아버지의 칭찬에 준호는 뿌듯했습니다. 여름이 지나고 첫 번째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2023년 11월부터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이때가 진짜 온돌의 진가를 보여줄 때였어요. 자, 이제 시작이야. 준호가 온돌을 본격적으로 가동했습니다. 집안 온도는 항상 22도를 유지했어요. 밖의 온도와 상관없이 집안은 언제나 따뜻했습니다. 12월 어느 날 밖은 영하 30도까지 떨어졌습니다. 메간의 부모님이 걱정되어서 찾아왔어요. 얘들아, 괜찮니? 오늘 정말 추워서. 어머니가 집에 들어서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여름이야? 왜 이렇게 따뜻해? 준호는 반팔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고 있었어요. 어머님 온돌 덕분이에요. 바깥이 아무리 추워도 집안은 항상 따뜻해요. 정말 놀랍네. 우리 집은 지금 난로 3개를 켜놓고도 추운데. 아버지가 감탄했습니다. 메간도 집안에서 얇은 옷만 입고 지내고 있었어요. 캐나다에서 겨울에 이렇게 편하게 지낼 수 있다니 정말 꿈만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부모님은 처음으로 온돌 위에서 잠을 자보기로 했어요. 정말 괜찮을까? 바닥에서 자는 게 편할까? 어머니가 걱정했지만 준비된 이불과 베개로 바닥을 깔아주니 금세 편안해했습니다. 어머, 이게 이렇게 편할 줄이야. 바닥이 따뜻하니까 온몸이 포근했어요. 특히 발끝까지 따뜻해서 혈액순환이 잘 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부모님의 반응은 놀라웠어요. 어머나, 이렇게 숙면을 취한 게 언제야? 무릎도 안 아프고 허리도 괜찮네. 부모님은 온돌의 효과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우리도 당장 우리 집에 설치하자. 부모님의 반응에 준호와 메간은 기뻤어요. 소문이 퍼지면서 지역 방송국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어요. 캐나다에서 한국식 난방을 사용하는 가정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저희가 온돌을 직접 설치했어요. 메간이 인터뷰에 응했습니다. 방송 촬영 날 준호는 영하 25도 날씨에도 집안에서 반팔을 입고 나왔어요. 리포터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밖이 영하 25도인데 반팔을 입고 계시네요? 내 온돌 덕분에 집안이 정말 따뜻해요. 오히려 더워서 창문을 열어놔야 해요. 카메라맨들도 신기했어요. 정말 바닥이 따뜻하네요. 한 스텝이 바닥에 손을 대어보며 놀랐습니다. 이게 정말 효과적인가요? 네, 난방비도 기존 대비 30% 절약되고 있어요. 준호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리포터는 온돌의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도 질문했습니다.
복사열을 이용하는 방식이라서 공기를 직접 데우지 않고 바닥을 통해 열을 전달합니다. 그래서 공기가 건조하지 않고 먼지도 날리지 않아요. 방송이 나간 후 반응이 폭발적이었습니다. 전화 문의가 쏟아졌어요. 저희도 온돌 설치할 수 있나요? 어디서 자재를 구할 수 있죠? 시공비는 얼마나 들어요? 하루에 수십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준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메가나 우리가 온돌 시공 사업을 해볼까? 정말? 할 수 있을까? 물론이야. 수요가 이렇게 많은데? 그렇게 둘은 캐나다 온돌이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첫 번째 고객은 당연히 메간의 부모님이었어요. 우리 집부터 해주렴. 부모님의 집에 온돌을 설치하는 날 동네 사람들이 구경하러 몰려왔습니다. 정말 바닥이 따뜻해질까? 한국 기술이 그렇게 좋다던데? 공사 과정을 지켜보는 이웃들의 눈빛은 호기심으로 가득했어요. 준호는 차근차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 배관을 통해서 따뜻한 물이 순환하면서 바닥을 데우는 원리입니다. 공사가 끝나고 온돌을 가동한 첫날 메간의 어머니는 울먹였어요. 메가나 엄마가 이렇게 따뜻하게 지내본 게 언제야? 엄마 이제 겨울이 무섭지 않죠? 정말 고마워. 사위도 고맙고.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에 준호도 뿌듯했습니다. 특히 메간의 아버지는 관절염이 있으셨는데 온돌을 사용한 후 무릎 통증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셨어요. 바닥이 따뜻하니까 혈액순환이 잘 되는 것 같아. 이웃들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메간 부모님 집을 구경 온 사람들이 줄을 이었습니다. 어머 정말 따뜻하네. 이거 우리 집에도 해주세요. 주문이 밀려들기 시작했어요. 준호와 메간은 바쁜 나날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특히 노인분들의 관심이 높았어요. 관절염 때문에 겨울이 고생스러웠는데 온돌이 정말 도움이 될 것 같다며 문의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해 겨울 가장 추웠던 날 지역 신문에서 또 한 번 기사를 썼어요. 캐나다 한겨울 반팔로 생활하는 가족 기사 제목이었습니다. 사진에는 온돌 위에서 바닥에 앉아 커피를 마시는 준호와 메간의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기사에는 온돌의 장점과 효율성에 대한 내용이 자세히 소개되었습니다. 에너지 절약 효과와 건강상 이점까지 언급되었죠. 이 기사를 본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환경을 생각하는 젊은 가족들이 많이 문의했어요. 친환경적인 난방 방식이면서도 효율적이라니 정말 매력적이네요. 온돌은 복사열을 이용하기 때문에 공기순환으로 인한 에너지 손실이 적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온도를 유지하면서도 더 적은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2024년이 되면서 준호와 메간의 온돌 사업은 본격적으로 궤도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예상치 못한 큰 변화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준호의 웹툰 온돌맨이 갑자기 인기를 끌기 시작한 거예요. 캐나다 생활을 소재로 한 웹툰이었는데 온돌로 인한 코믹한 에피소드들을 그린 작품이었죠. 준호야 내 웹툰 조회수 봤어? 메간이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어요. 왜? 많이 올랐어? 100만 뷰를 넘었어. 준호도 깜짝 놀랐습니다. 웹툰 내용은 캐나다 겨울에 반팔 차림으로 돌아다니는 한국 남자의 이야기였어요. 이웃들이 신기해하고 경찰이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등의 에피소드가 담겨 있었죠. 특히 인기를 끈 에피소드는 이런 거였어요. 영하 30도 겨울날 준호가 집 앞에서 반팔 차림으로 눈을 치우고 있는데 지나가던 이웃이 119에 신고를 한 거예요. 누군가 정신을 잃고 밖에서 헤매고 있어요. 구급차가 출동했지만 준호는 멀쩡히 눈을 치우고 있었죠. 저 괜찮은데요? 아니 이 추운데 반팔을 어떻게? 구급대원들이 더 당황했다는 내용이었어요. 또 다른 에피소드는 캐나다 친구들을 집에 초대했을 때의 이야기였습니다. 친구들이 두꺼운 겨울옷을 입고 왔는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더위를 먹어서 옷을 벗어 제끼는 장면이었죠. 이게 뭐야? 여기 난방기 고장났어? 너무 더워. 친구들이 당황해하는 모습이 정말 웃겼어요. 그리고 바닥에 앉아서 피자를 먹는 장면에서는 모두가 편안해하며 왜 이제야 이런 걸 알게 됐지? 라고 말하는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이 웹툰이 북미 전역으로 퍼지면서 온돌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캐나다뿐만 아니라 미국 북부 지역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온돌 설치할 수 있나요? 미네소타까지 와서 시공해 주실 수 있나요? 알래스카에서도 관심 있는데 가능한가요?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준호와 메간은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사업을 확장하기로 결정했어요.
한국에서 온돌 전문가를 초청해서 기술자들을 교육시키고 자재 공급 체계도 구축했습니다. 이제 정말 온돌이 북미 전역에 퍼질 것 같아. 메간이 기대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한국 본사와도 연락을 취해서 기술 지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온돌 기술이 해외로 수출되는 셈이었죠. 그런데 뜻밖의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역 에너지 회사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온돌 난방을 사용하는 가정들의 에너지 효율을 조사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정말요? 왜요? 에너지 절약 효과가 뛰어나다는 소문이 돌고 있어서요. 조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온돌을 사용하는 가정들의 난방비가 평균 35% 절약되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거주자들의 만족도였습니다. 무릎 관절염이 좋아졌다, 수면의 질이 향상되었다, 감기에 덜 걸리게 되었다 등의 후기가 쏟아졌어요. 특히 노인분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겨울에 무릎이 아프지 않아서 정말 좋아요. 에너지 회사는 이 결과를 바탕으로 온돌 설치 가정에 에너지 효율 보조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온돌 설치비의 20%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겠다는 발표가 나온 거예요. 이 소식에 주문이 더욱 폭주했습니다. 정부에서 인정한 친환경 난방 기술이라니 더욱 신뢰가 갔죠. 지역 시장도 주목하기 시작했어요.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모델 사례로 온돌을 선정한 거예요. 시장이 직접 준호와 메간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런 기술이 있다는 걸 왜 진작 몰랐을까요? 시장은 온돌 위에 앉아보며 감탄했어요. 이거 정말 편하네요. 바닥이 이렇게 따뜻할 줄이야. 시장 방문 후 지역 차원에서 온돌 보급 정책이 수립되었어요. 신축 주택의 온돌 설치 시 건축 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세금 혜택도 주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제 온돌은 단순한 개인 취향이 아니라 지역 정책의 일부가 된 거예요. 가장 큰 변화는 준호의 웹툰이 영어로 정식 번역 출간된 일이었어요. 북미 최대 웹툰 플랫폼에서 연재되기 시작한 거죠. 제목도 ONDOL Man in Canada로 바뀌었어요. 준호야, 너 이제 국제적인 웹툰 작가야. 메간이 축하해 주었습니다. 웹툰의 성공으로 출판사에서도 관심을 보였어요. 단행본으로 출간하자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 웹툰의 성공으로 텔레비전 출연 요청도 들어왔어요. 캐나다 전국 방송에서 생방송 인터뷰를 하게 된 거예요. 한국에서 온 온돌 전도사라는 타이틀로 소개되었습니다. 준호는 방송에서 온돌의 과학적 원리와 환경적 장점을 자세히 설명했어요. 온돌은 단순한 난방 기술이 아닙니다. 친환경적이고 건강에 좋고 경제적입니다. 무엇보다 가족의 행복을 만들어주는 기술이죠. 준호의 말에 진행자도 감탄했습니다. 한국의 지혜가 캐나다에서 꽃 피우고 있군요. 방송 이후 더 많은 주문이 들어왔어요. 전국에서 온돌 설치 문의가 쏟아졌습니다. 특히 젊은 가족들과 노인분들의 관심이 높았어요. 아이들에게 건강한 환경을 만들어주고 싶어서요. 무릎이 아픈 할머니를 위해서 설치하고 싶습니다. 이런 문의들이 많았죠. 준호와 메간은 정말 보람을 느꼈어요. 온돌이 단순히 돈벌이가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개선하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2024년 여름, 준호와 메간에게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캐나다 정부에서 친환경 기술 혁신상 후보로 추천하겠다는 연락이 온 거예요. 정말요? 우리가요? 메간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어요. 한국의 전통 기술을 캐나다에 성공적으로 정착시킨 혁신 사례라는 것이 추천 이유였습니다. 준비 과정에서 놀라운 통계가 드러났어요. 그동안 준호와 메간이 시공한 온돌 주택이 총 150채나 되었던 거예요. 직접 시공한 것과 기술 지도한 것을 합치면 말이죠. 우리가 이렇게 많이 했구나. 준호도 깜짝 놀랐습니다. 더 놀라운 건 경제적 효과였어요. 150채의 주택에서 연간 절약되는 에너지 비용이 총 200만 캐나다 달러에 달했던 거예요.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연간 500톤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환경에 큰 기여를 한 거네. 메간이 뿌듯해했어요. 정부에서도 이런 데이터를 바탕으로 온돌의 가치를 인정한 거였죠. 시상식 날이 다가오면서 지역 언론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 캐나다 전국 규모의 상을 받을 수도 있다니. 지역 신문은 연일 관련 기사를 실었어요. 시장도 공식적으로 응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두 분은 우리 지역의 자랑입니다. 혁신적인 기술로 환경 보호에 기여하고 계시니까요.
시상식 전날 준호는 한국의 부모님과 영상통화를 했어요. 아들아 정말 자랑스럽다. 한국의 온도를 캐나다에 알려줘서 고마워. 아버지의 말에 준호는 눈물이 났습니다. 아버지 저도 한국인으로서 뿌듯해요.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이렇게 인정받다니 정말 감격스러워요. 드디어 시상식 날 오타와에 있는 국회의사당 홀에서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총리가 직접 참석해서 상을 수여하는 자리였어요. 올해의 친환경 기술 혁신상 수상자는 준호 김과 메간 스콧. 이름이 불렸을 때 준호와 메간은 서로를 껴안고 기뻐했습니다. 총리가 직접 상패를 수여하며 말했어요. 두 분은 한국의 전통 지혜를 현대 캐나다에서 실현시켜 환경 보호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문화교류의 모습이죠. 준호는 수상 소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상은 저희 개인의 것이 아니라 한국의 조상님들의 지혜와 캐나다의 열린 마음이 만나서 이뤄낸 성과입니다. 온도를 통해 두 나라가 더 가까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준호의 소감에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시상식 후 기자회견에서 의외의 질문이 나왔습니다. 혹시 다른 나라로도 기술을 전파할 계획이 있나요? 물론입니다. 추운 지역이라면 어디든지 온돌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알래스카나 시베리아 같은 곳에도 관심이 있어요. 수상 소식은 한국에서도 크게 보도되었습니다. 한국 언론들은 캐나다 정부상 받은 온돌 전도사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썼어요. 준호의 고향 마을에서는 현수막까지 걸었습니다. 우리 마을 출신 준호 캐나다서 대상 수상이라고 말이죠. 상을 받은 후 더욱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알래스카주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알래스카의 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해 온돌 기술을 도입하고 싶다는 내용이었어요. 메가나 우리 정말 국제적인 기업이 되는 건가? 준호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그런 것 같아. 이제 온돌이 북미 전체로 퍼질 것 같은데 둘은 더 큰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에너지 효율이 중요해지면서 온돌 같은 기술이 더욱 주목받고 있었어요. 가장 기뻤던 건 메간의 부모님 반응이었어요. 메간아 정말 자랑스러워. 네가 한국 사위를 만나서 이런 일이 생긴 거구나. 엄마 준호가 정말 대단하죠? 그래 우리 사위가 제일 훌륭해. 가족들의 행복한 모습에 메간도 뿌듯했습니다. 그해 가을 준호의 웹툰 온돌맨이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어요. 캐나다 방송사에서 제작하기로 한 거죠. 준호야 네가 애니메이션 주인공이 되는 거야. 정말? 꿈만 같아. 온돌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이라니 상상도 못했던 일이었어요. 애니메이션 제작 소식이 알려지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온돌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이들도 온돌맨 캐릭터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우리 집도 온돌맨처럼 따뜻하게 만들어주세요. 아이들이 부모님에게 조르는 일도 생겼죠. 준호와 메간은 정말 예상치 못한 반응에 놀랐어요. 온돌이 이렇게 대중적인 관심을 받을 줄 몰랐거든요. 수상 이후 비즈니스도 크게 성장했습니다. 직원도 늘리고 사무실도 확장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사람들의 삶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온돌을 설치한 가정들에서 보내온 감사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준호와 메간은 보람을 느꼈어요. 할머니 무릎이 아프지 않아서 정말 좋아해요. 아이가 감기에 덜 걸리게 되었어요. 가족이 함께 바닥에 앉아서 시간을 보내는 게 좋아졌어요. 이런 편지들이 정말 많았어요. 온돌이 단순한 난방 기술이 아니라 가족의 행복을 만드는 기술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2025년 초 준호와 메간의 삶에 또 다른 전환점이 찾아왔습니다. 메간이 임신을 한 거예요. 준호야 우리 아기가 생겼어. 메간의 기쁜 소식에 준호는 하늘을 나는 기분이었어요. 정말? 정말이야? 둘은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아기는 온돌 위에서 자라겠구나. 준호가 메간의 배를 쓰다듬으며 말했어요. 따뜻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랄 거야. 메간도 행복해했습니다. 온돌 덕분에 임신 기간 동안 발이 붓거나 몸이 차가워지는 불편함이 전혀 없었어요. 임신 소식을 들은 양가 부모님들은 모두 기뻐했습니다. 드디어 손자가 생기는구나. 메간의 아버지가 가장 기뻐했어요. 한국 할아버지도 너무 기뻐하실 것 같은데 준호의 부모님도 캐나다 방문을 계획하기 시작했습니다. 손자 얼굴 보러 꼭 가야지. 그런데 임신 중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어요. 준호의 애니메이션 온돌맨이 북미 전역에서 대박을 터뜨린 거예요.
시청률이 예상의 3배나 나왔고 시즌2 제작이 확정되었습니다. 준호야, 네가 진짜 유명해졌어. 메간이 신문 기사를 보며 놀랐어요. 애니메이션의 성공으로 온돌에 대한 관심도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번에는 유럽에서도 문의가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독일에서도 온돌을 설치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어. 독일까지? 정말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것 같은데.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아기였어요. 메간은 임신 기간 동안 온돌의 장점을 몸소 체험했습니다. 바닥이 따뜻해서 발목이 붓지 않았고 허리 통증도 적었어요. 의사도 놀라워했습니다. 임신부에게 이렇게 좋은 환경은 처음 봐요. 2025년 9월 드디어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건강한 딸아이였어요.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한국과 캐나다를 이어주는 의미로 하나는 어때? 좋아. 하나. 김스콧. 그렇게 하나가 온돌 위에서 첫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신생아 하나에게 온돌은 정말 완벽한 환경이었어요. 바닥이 따뜻해서 기저귀를 갈 때도 차가울 걱정이 없었고 밤에 수유할 때도 발이 시리지 않았어요. 온돌이 이렇게 육아에도 도움이 될 줄 몰랐어. 메간이 감탄했습니다. 간호사들도 신기했어요. 이렇게 따뜻한 환경에서 자라는 아기는 처음 봐요. 정말 좋겠네요. 하나가 태어난 소식은 지역 언론에서도 크게 다뤘어요. 온돌 가정의 첫 아기 탄생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거든요. 온돌 베이비라는 별명까지 붙었어요. 우리 딸이 유명해졌네.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해 겨울, 하나의 첫 번째 겨울이었어요. 밖은 영하 35도까지 떨어지는 혹독한 추위였지만 집 안은 항상 따뜻했습니다. 하나는 온돌 위에서 기어다니며 건강하게 자랐어요. 다른 아기들은 두꺼운 옷을 입고 있는데 우리 하나는 얇은 옷만 입어도 되네. 메간이 뿌듯해했어요. 소아과 의사도 하나의 건강 상태에 놀랐습니다. 감기도 잘 안 걸리고 피부도 좋고 정말 건강한 아기네요. 온돌 환경의 효과일 수도 있겠어요. 이웃들도 하나를 보러 자주 찾아왔습니다. 온돌에서 자란 아기가 정말 다를까? 호기심 어린 질문들이 많았어요. 피부가 더 촉촉해 보이고 감기도 덜 걸리는 것 같아요. 메간이 경험담을 나누었습니다. 하나의 성장 과정을 본 이웃들은 더욱 온돌에 관심을 보였어요. 우리 손자도 온돌에서 키우고 싶어요. 주문이 계속 들어왔습니다. 특히 임산부나 노인분들이 많이 문의했어요. 관절염이 있는데 온돌이 도움이 될까요? 아이를 위해서 건강한 환경을 만들고 싶어요. 이런 문의들이 정말 많았죠. 그해 말 준호는 새로운 웹툰을 시작했어요. 제목은 온돌 패밀리였습니다. 온돌 위에서 아기를 키우는 이야기였죠. 이번엔 육아 웹툰이네. 온돌과 육아의 조합이 정말 특별한 것 같아서. 이 웹툰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특히 임산부와 육아맘들 사이에서 화제가 되었어요. 온돌에서 키운 아기가 정말 건강하다는 내용이 많은 공감을 얻었죠. 연말에 지역에서 올해의 가정상을 수상하기도 했어요. 환경 친화적이고 건강한 육아 환경을 만든 모범 가정이라는 수상 이유였습니다. 하나야, 네가 우리에게 더 큰 행복을 가져다 줬구나. 준호가 딸을 안으며 말했어요. 하나는 온돌 위에서 첫 걸음마를 했고 첫 말도 따뜻해였습니다. 정말 온돌과 함께 자라고 있는 거였죠. 하나가 돌이 되면서 준호와 메간은 더 큰 책임감을 느꼈어요. 우리 딸에게 정말 좋은 세상을 물려줘야겠어. 환경 친화적인 기술을 더 많이 퍼뜨려서 지구를 깨끗하게 만들고 싶어. 메간의 말에 준호도 동의했습니다. 온돌이 단순한 사업이 아니라 미래 세대를 위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를 키우면서 더욱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었고 온돌 같은 친환경 기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되었습니다. 2026년 1월 새해를 맞으면서 준호와 메간은 지난 4년을 돌아보았습니다. 한국에서 온 준호가 캐나다에서 온돌을 통해 이룬 모든 것들이 꿈만 같았어요. 정말 많은 일이 있었네. 메간이 감회에 젖어 말했습니다. 그래, 온돌 하나로 이렇게 인생이 바뀔 줄 누가 알았을까? 이제 준호와 메간의 온돌 회사는 북미 최대의 바닥 난방 전문 업체가 되었습니다. 캐나다 전역과 미국 북부 지역에 총 500채 이상의 온돌 주택을 보급했어요. 처음에는 한 채만 성공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준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가장 뿌듯한 건 환경에 기여한 점이었어요. 온돌을 설치한 모든 가정에서 연간 약 30%의 에너지를 절약하고 있었고
총 이산화탄소 배출량도 연간 2,000톤이나 줄어들었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지구를 구하는 일에 동참한 거네. 메간이 자랑스러워했어요. 하나도 이제 16개월이 되어서 온돌 위에서 뛰어다니며 놀고 있었어요. 첫 걸음마도 온돌 위에서 했고 첫 말도 따뜻해였습니다. 우리 딸이 온돌의 완벽한 홍보대사네. 준호가 딸을 안으며 웃었어요. 그런데 올해 초 더 큰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유럽연합에서 공식적으로 온돌 기술을 친환경 난방 기술로 인정하고 보급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한 거예요. 유럽까지? 정말 세계적으로 퍼지는구나. 메간이 놀라워했습니다. 노르웨이와 핀란드에서는 이미 시범 사업이 시작되었고 독일과 네덜란드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었어요. 한국의 온돌이 정말 세계를 정복하는구나. 준호는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이 넘쳤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한국 정부에서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해외 온돌 보급 우수 사례로 준호와 메간을 한국으로 초청한 거예요. 한국에 가는 거야? 하나도 함께? 당연하지. 우리 온돌 베이비도 한국을 봐야지. 한국 방문이 확정되면서 준호는 감회가 새로웠어요. 7년 만에 고향에 가는구나. 그때는 혼자 갔는데 이제는 가족과 함께 가네. 메간도 기대했습니다. 드디어 온돌의 본고장을 보는구나. 지역 주민들도 준호 가족의 한국 방문 소식을 듣고 축하해 주었어요. 우리 지역의 자랑이 한국에서도 인정받는구나. 시장도 공식적으로 축하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두 분은 문화교류의 모범 사례입니다. 출발 전날 밤 준호와 메간은 온돌 위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온돌이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네. 그래, 단순한 난방 기술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 것 같아. 하나도 온돌 위에서 잠들었어요. 편안한 표정으로 깊게 잠든 딸을 보며 준호가 말했습니다. 우리 딸은 한국과 캐나다의 따뜻함을 모두 받고 자라는구나. 맞아. 진짜 국제적인 아이가 될 것 같아. 이제 준호와 메간의 집에는 매일 견학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학생들, 건축업자들, 정부 관계자들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온돌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는 기술이 될 줄 몰랐어. 메간이 감탄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지난달 방문한 90세 할머니였어요. 이런 따뜻함을 90년 만에 처음 느껴보네요. 할머니의 말에 모든 사람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온돌이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하는 게 아니라 마음까지 따뜻하게 하는구나. 지금 이 순간에도 캐나다 전역의 온돌집에서는 사람들이 따뜻하게 지내고 있어요. 영하 30도 밖에서도 집 안에서는 반팔 차림으로 생활하고 바닥에 앉아서 가족과 대화를 나누고 있죠. 이게 바로 온돌이 만들어낸 기적이야. 준호가 창밖에 눈을 보며 말했습니다. 앞으로 준호와 메간은 더 많은 나라의 온돌을 전파할 계획이에요. 러시아의 시베리아, 몽골, 심지어 남극 기지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거든요. 온돌이 정말 세계를 따뜻하게 만드는 기술이 되겠어. 메간이 미래를 그리며 말했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로 인해 에너지 효율이 더욱 중요해지면서 온돌 같은 친환경 기술의 가치가 높아지고 있었어요. 결국 온돌은 단순한 바닥 난방이 아니었어요.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고 문화와 문화를 연결하고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놀라운 기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지금도 계속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어요. 준호와 메간이 시작한 작은 온돌 하나가 이제는 수백 가정의 행복이 되었고 수천 명의 삶을 바꾸고 있었습니다. 온돌을 통해 우리가 배운 건 기술의 힘이야. 메간이 말했습니다. 좋은 기술은 국경을 넘나들며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든다는 거지. 준호도 동의했어요. 그리고 그런 기술을 나누는 것이 진정한 문화교류라는 것도 알았어. 하나가 자라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 뿌듯해할 것 같아. 자신의 부모가 세상을 조금이나마 따뜻하게 만들었다는 걸 말이야. 지금도 캐나다의 추운 겨울밤 온돌 위에서 잠들어가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무릎이 아프지 않아서 행복해하시고 아이들은 바닥에서 뛰어놀며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젊은 부부들은 난방비 걱정 없이 따뜻한 집에서 사랑을 키워가고 있죠. 이 모든 것이 온돌이 만들어낸 작은 기적들입니다. 앞으로도 온돌의 따뜻함은 계속해서 퍼져나갈 겁니다. 캐나다를 넘어서 미국으로, 유럽으로, 그리고 전 세계 추운 지역으로 말이에요. 한국의 조상들이 만들어낸 지혜가 21세기에도 여전히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고 있다는 게 정말 놀랍지 않나요?
온돌이야말로 진정한 K문화의 자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